자, 주관적 정당 요소를 결의한 경우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별표 치시고. 자, 문제점 볼게요. 자, 객정은 존재하는데 주정이 없는 경우다 그랬어요. 기억 체크하시고. 이제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정당방위 사례가 제일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기억 정도는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읽어볼게요. 갑은 평소 원한이 있던 을을 사살했는데 갑이 총을 발사하기 직전에 을 역시 갑을 살해하려고 조준하고 있었다. 그래서 빵 쐈다는 거죠. 우연방위 사례입니다. 자, 여기서 노트 펴볼게요. 자, 노트를 펴보시면 중간에 있는 이 중간 그림입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정당방위가 되려면, 여기 정당방위가 되려면 객정도 있고 주정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정당방위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우연방위를 볼 텐데요. 이 우연방위는 정당방위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기는요, 이 우연방위라고 하는 것은 객정은 존재하는데 주정이 없는 거야. 위에 것은 있는데 밑에 것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동그라미 X를 잘 봐두셔야 돼요. 자, 사례 볼게요. 자, 사례를 보면 A하고 B는 둘이 원수지간입니다. 원수지간. 자, 먼저 B가 A를 죽이려고 총을 겨누었다는 거죠. 그쵸? 총을 겨누었다. 즉 A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는 거죠. 있기 때문에 객정은 있는 거죠. 그쵸? 자, 문제는 A입니다. A는 왼쪽 그림에서처럼 정당방위 의사로 빵 쏘는 것이 아니라 살인죄 고의로 빵 쏘는 거예요. 즉 A는 B가 나에게 총을 겨누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모르고 정당방위 의사가 아니라 살인죄 고의로 빵 쐈다는 거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정당방위와 마찬가지 결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연하게도 정당방위가 되었다 이 뜻입니다. 즉 A는 위에 것은 있는데 위의 상황은 존재하는데 밑에 정당방위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때 이 A 주체가 뭘까라는 거예요. 뭘까? 자, 그래서 밑에 그림이 나와 있죠. 제가 전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자, 고전적 신고전적 범죄체계론의 경우에는 구성요건이 객관적인 것만 존재하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 사이도 이것을 탈락시켜주는 객정만 존재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정은 필요 없다. 있다 없다? 여기 나와 있네. 주정은 그딴 거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래서 오로지 객정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 사례에서 객정은 존재하잖아요. 객정은 존재하기 때문에 따라서 A는 무슨 죄가 된다? 정당방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봐두셔야 돼요. 이러한 결론과 똑같이 되는 것은 결과반가치론자도 똑같고 그 다음에 객관적 위법성론도 똑같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 목적적 범죄 체계론을 가보게 되면 구성요건이 주관적인 것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위법성 조각 사이도 주정만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는 주정이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정이 필요로 하는 이 목적적 체계론에 가보게 되면 이 사례에서는 주정이 없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정당방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인죄 기수가 됩니다. 살인죄 기수. 자, 세 번째. 자, 이 1번과 2번이 합쳐진 것이 합일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합일태적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성요건이 객, 주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 사이가 되려면 객정도 필요하고 주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도 합일태적도 주관적 정당 요소 필요설인 거죠. 필요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절충설에 해당되는 합일태적 범죄 체계론에 따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까? 1번은 정당방위, 2번은 살인죄 기수, 3번은 뭐가 될 것 같아요? 1번은 무죄잖아. 1번은 무죄고 2번은 기수면 이 두 개를 합친 절충설이 뭐냐고. 미수지, 미수. 무죄와 기수 사이가 미수 아니야? 미수가 된다니까요. 미수가 되는데 보세요. 지금 여기 사람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자, 총알이 두 방 날아갑니다. 빵! 빵 쐈단 말이죠. 근데 빵빵 쐈는데 위에 것은 있어요. 객정은 있는데 이 밑에 것이 없잖아요. 자, 객정이 있습니다. 객정이 있으니까 위에 있는 총알은 통과를 못해요. 그러나 밑에 총알은 막아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관통해버린다니까요. 이렇게 관통을 해버려요. 자, 보세요. 자, 다리에 총이 맞았습니다. 다리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다리에 총 맞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안 죽죠? 죽을 뻔했잖아요. 그냥 부상만 당할 뿐이지
팔다리가 다리가 관통했으니까 다리가 어떻게 됐을지 다리가 뭐 부러뜨렸든지 관통했든지 그쵸? 죽진 않잖아요. 그래서 죽을 뻔했기 때문에 미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을 뻔했다는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능미수다. 불능미수. 그래서 우리 학자들 다수설은 죽을 뻔했다는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능미수를 유추 적용합니다. 불능미수를. 이 불능미수 효과 27조 가보면 효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의적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해서 임의적 감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숙지를 해 두셔야 돼요.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 다수설 하벨트적 범죄체계론에 가보게 되면 자 여기 그림 나와 있지? 여기 위에 거 객정은 존재하고 밑에 건 존재하지 않아서 관통해버린다. 그쵸? 위에 것은 존재한다 그랬지? 결과반가치입니다. 결과반가치. 결과반가치는 탈락된다. 탈락된다. 그러나 행위반가치는 존재한단 말이에요.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행위반가치가 뭔다? 심보가 나쁘잖아요. 살인죄 고의가 있는 거니까. 살인죄 고의가 있는 거. 결과는 좋은 거잖아요. 결과는 좋았기 때문에 결과반가치는 탈락되지만 심보가 나쁜 심보잖아요. 그래서 행위반가치가 존재하므로 불능미수를 유수적용하겠다. 이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어요? 됐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고전적, 신고전적 범죄체결론자들 주관적 정당요소 불효설이다. 그래서 이것을 정당방위로 푼다. 목적적, 자, 행위반가치론자, 주관적 위법성론, 이론적 인적법도 나와있지? 이론적 나와있어요. 필요설이지만 살인죄 기수다. 하불태적은 이원적입니다. 이원적, 불능미수가 되면서 불능미수를 유수정하면서 임의적 감면이다. 결과반가치는 탈락되지만 심보가 나쁘기 때문에 행위반가치는 존재하므로 불능미수를 유수정한다. 이것을 꼭 좀 숙지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교재 한번 와볼게요. 자, 교재를 와보시면 여기 견해 드립 나와 있죠? 제가 말씀드렸지? 위법성 조각설. 이게 뭐야? 무죄설이야, 무죄설. 무죄설. 정당방위설입니다. 그리고 위에 것은 위법성 조각, 밑에 것은 기수범, 그 다음 것은 불능미수범. 그쵸? 자, 위에 것 갑니다. 자, 위에 것은 뭐였어요? 신고전적 또는 고전적 범죄체계론자들입니다. 자, 밑에 것은 뭐였어요? 목적적 범죄체계론자들이었고 밑에 것은 하빌태적 범죄체계론자들이었다는 거죠. 자, 올라가 보시면 자, 고전적, 신고전적 범죄체계론자들은 주관적 정당 요소 그딴 거 필요 없다. 야, 그쵸? 필요 없어요. 불효설로 가요. 그리고 결과반가치 이론자들이다. 그쵸? 여기서는 무죄가 된다. 그리고 밑에 거. 자, 목적적 범죄체계론자들은 뭐였습니까? 행위반가치론자들이었죠. 행위반가치 이론론자입니다. 이론론자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적으세요. 이론적 인적 불법론이야. 불법론자들에 따르게 되면 기수가 된다는 것이고 자 밑에 거 불능미수범설 나와 있었지? 지금 뭐였어요? 이원적 적으셔야 돼요. 인적 불법론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적으세요. 에 따르게 되면 결과반가치는 탈락되었지? 왜? 결과는 좋았잖아요. 정당방위 된 거니까. 그쵸? 결과반가치는 이것도 다 외우셔야 돼요. 결과반가치는 탈락되었지만 심보가 나쁘니까 행위반가치는 그대로 존재한다. 이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뭐가 탈락되는지 뭐가 존재하는지까지 다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불능미수를 유수한다. 여기는 적으셔야 돼요. 가로 열고 임의적 감면까지 적으셔야 돼요. 꼭 좀 숙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자, 결국 이제 세 번째는 효과죠. 위법성 조각사의 효과. 이게 존재하면 적법행위가 된다. 적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형벌 받지 않고 보안처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담자는 똑같이 밑에 공범도 탈락됩니다. 이 위법성 조각사의 정당방위로 나아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은 뭐다? 정당방위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정당방위 쪽에서 배워요. 자, 됐고 마지막에 경합. 하나의 이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가 수개의 조각 사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먼저 이제 21조, 22조, 22, 23조, 4조를 먼저 검토를 해봐요. 먼저 검토를 해보고 이게 부정될 때 마지막에 최후적으로 20조를 가장 마지막에 보충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봅니다. 그래서 21조부터 24조까지는 20조 정당행위에 대해서 특별 규정이기 때문에 먼저 검토해본다. 그래서 20조를 가장 마지막에 배우는 거예요. 뭐 이런 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연방위 쪽 사례 잘 봐두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숙지해 두셔야 돼요.